친한 친구 중에 법대를 가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되거나 했는데 축하 자리에 모여서 그러는 거지. 야, 축하한다. 근데 그렇게 좋냐? 또는 뭐 의대를 간 친구한테 의사가 그렇게 좋은 거냐? 2,000명이나 더 뽑았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말투가 있으면 질투일 가능성이 상당수가 있죠. 이런 걸 체크를 하려면 친구가 나를 질투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말투가 있을까요? 질투는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질투는 나의 힘인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주변에도 보면 정말 많은 거를 이뤄냈고 소위 말하는 성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그냥 아무런 그냥 뭐랄까 도끼 없이 그냥 평탄하게 인생을 살면서 그냥 그때그때 지금까지 이제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있고, 뭐 저도 사실은 특별히 무슨 독한 마음을 먹은 적은 없이 그냥 지금까지 그냥 별다른 굴곡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심지어는 그 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그 도끼, 저 자식이 저걸 했단 말이야? 질투잖아요. 내가 왜 못하겠어? 나도 할 거야. 이런 분들은 말을 안 해요. 질투는 원래 말로 표현 잘 안 하고 나 안에만 깊숙한 곳에 가둬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순간 내가 좀 쪼잔해 보이고 너무 없어 보이니까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조금 더 가벼운 사람들이라면 다른 데서 얘기한 것처럼 남의 뒷담화하고 끝내겠죠. 근데 이게 정말 질투를 강하게 느끼면 나 혼자 품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에너지로 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건강해요.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으니까. 왜 방시혁 씨도 어디 인터뷰에선가 세상을 향한 강한 시기가 아니라 강한 질투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한 분노, 그것도 좀 비슷한 마음이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겨내리라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결국 질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친구들 중에 나를 질투하는 것 같다? 그러면 대표적인 말투는 그거예요. 앞에서는 좋겠다. 아니면 좀 더 억양을 넣으면 좋겠다. 또는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겠죠. 독한 놈. 그걸 해냈네? 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좋은 걸 해냈어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 중에 법대를 가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되거나 했는데 그 축하 자리에 모여서 그러는 거지. 야, 축하한다. 근데 그렇게 좋냐? 또는 의대를 간 친구한테 의사가 그렇게 좋은 거냐? 요즘 세상에 의대를 못 하러 가냐? 2,000명이나 더 뽑았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말투가 있으면 질투일 가능성이 상당수가 있죠. 이런 걸 체크를 하려면 이런 친구들이 떠나간 다음에 내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전달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그게 질투였는지 아니면 그냥 농담이었는지를 알 거고요. 대개 친구들 중에 그저 그냥 영혼 없는 칭찬 있잖아요. 그냥 부럽다, 좋겠다, 예쁘다 이런 거를 그냥 남발하고 있거나, 또는 왜 그 반대로 자기 입장에서만 야,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야, 나도 참 가지고 싶은데 너무 슬프다 막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아마 그 안에 내면에서 당신을 심하게 질투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셰익스피어 소설 중에 오페라로도 나온 오델로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 소설에 나온 주인공들 중에 오델로를 심하게 질투하는 역할이 하나 있잖아요. 이아고라는 부하 장수였는데 부하 장군이 오델로를 심하게 질투를 해서 결국은 출연진들 그 장군과 그 부인을 이간질 해가지고 부인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병적인 질투인 거고, 건강한 시기심, 그건 부러움이잖아요. 건강한 부러움에서 시기심과 질투가 나오는데 이 건강한 부러움은 나의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게 좀 뭔가 좀 하고 싶은 거 있어야 하잖아요. 왜 우리 MZ세대들 얘기할 때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니? 라고 엄마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가 되고 싶은지 좀 부러운 게 있어야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적당히 부러운 건 있는 것도 좋아요. 하고 싶은 게 있는 건 좋죠. 근데 그게 질투로까지 넘어가는 건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니까 내가 혹시 느끼는 감정이 그냥 부러움은 아닌지. 부러움은 어떻게 하면 돼요? 비슷한 거 하면 되지. 질투는 내 마음도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게 나의 노력에다가 그 에너지를 투자하시고,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PD님 잘 나가서 부러워하는 사람 주변에 너무 많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너무 질투해가지고 나를 욕하거나 나를 무너뜨릴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남들 앞에서 내 자랑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 옆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대부분 그런 거 같아요. 질투심 많은 친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너그러이 만나줘야죠, 뭐. 아니, 우리 피디님 친구 중에는 질투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부탁하는 친구들, 여럿이네. 친구 관계라는 것도 결국 인간관계니까 친구들끼리도 부러워하고 또는 질투하고 그런 관계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형제 간에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건강한 수준에서는 너 질투하는구나? 부러우면 따라 하든지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정말 친한 친구겠죠. 근데 만약에 만나기 불편할 정도로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는 그건 친구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는 친구 아니고, 만약에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질투를 강하게 느낄 수 있고 내가 편하니까 나한테 그 감정을 표현한 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번, 3번 만나는데도 심지어 뒷담화까지 동원해서 그러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질투심은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건가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아니, 이게 주머니에 든 거 넉넉하고 마음 다 넉넉하고 집안에서 스트레스 안 받았고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싸움 날 일도 없죠. 우리는 다 마음 한 구석에 다 아픈 구석 하나씩은 다 조금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그 과장님이 나한테 똑같은 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짜증났는데 어저께는 안 그랬는데, 그럼 오늘 짜증난 나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엄마랑 싸우고 나온 걸 수 있거든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감정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면 사람들한테 더 쉽게 질투를 느끼고 더 쉽게 분노를 느끼고 더 쉽게 불공정함을 느끼겠죠. 왜 쟤만 저래? 우리 동네에서 나 쟤랑 같이 자랐는데 왜 쟤는 편안하지? 왜 쟤는, 나도 우리 집에서 딸이고 쟤도 쟤네 집 딸인데 왜 쟤는 더 이쁨 받는 것 같지? 불편해. 기분 나빠. 사실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냥 부럽다 정도인데. 근데 이제 내가 열등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열등감은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못한 느낌을 받을 때, 그리고 남보다 외모건 가진 것이건 간에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느끼는 감정이 열등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랑 있던 간에 얘보다만 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에서 기원하니까 친구들 사이에 모르는 사람한테 질투 안 느끼잖아요. 삼성전자 회장님한테 질투 느끼세요? 안 느끼잖아. 나도 안 느껴요. 대개는 형제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 사이에 느끼는 게 질투예요. 왜냐? 만만하니까. 제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아니면 내가 이겼었는데, 그랬을 때 느끼는 거죠. 특히 그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른 말로 자격지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거는 남들하고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이만큼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이만큼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나의 기준에 비해서 내가 이룬 것들이 아직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게 자격지심인 거예요. 그걸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열등감인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PD님이 만든 영상이 100만 뷰를 찍었다 칩시다. 아주 훌륭하잖아요. 나름 괜찮아. 근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분이 만든 거는 200만 뷰를 찍었어. 살짝 비교되잖아요. 네, 그게 열등감인 거고요. 근데 이제 열등감도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 게,
우리가 아는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열등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집안에서 남들하고 비교하면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그 열등감이 내 경쟁심 그리고 내가 하는 노력에 기본 에너지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없으면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안 하겠지. 태어났는데 완전히 금수저 입에 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환경에서 자랐으면 뭐 하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은 모자른 게 있어야 뭔가 노력이라는 걸 하는 게, 약간은 모자른 게 있어야 노력이라는 걸 하는 게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열등감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늘 적당히 못생겼고 적당히 능력 모자르고 적당히 몸매 안 좋고 적당히 공부 못하고 적당히 가진 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채우려고 적당히 미성숙한 내 인격도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열등감은 좋은 기능도 합니다. 잘못되면 그 열등감이 나쁜 쪽으로 가면 늘 그냥 비관적이 돼요. 비관적 사고를 하고 스스로를 그냥 자책하고, 그냥 스스로를 자책하다 보면 자기 비하에 빠지면 결국은 세상을 또 원망하게 되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열등감에 대한 솔루션. 기본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다. 첫 번째. 기본 열등감을 에너지로 사용하자.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하면 그냥 이 열등감이 해결될 수 있는 거는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공부해서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나가서 알바를 몇 개 해서 돈을 좀 모은다든지, 이건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걸로 열등감을 느끼는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운동 실력, 타고난 외모, 노래 실력,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오히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조금 능력이 나은 부분, 이 부분에 집중하고 사는 게 내 열등감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의 원인이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서일 수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는 나이 80 넘은 분들 중에도 어린 시절에 엄마가 너무 예뻐해 주지 않고 아빠가 너무 바람피고 바깥으로 돌아다녀서 내가 성격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팔순 어른들도 있어요. 이게 사람 성격이라는 게 어린 시절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죠. 제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잖아요. 사람 성격은 상당 부분 타고나요. 어떤 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 자전거 보고 못한다고 도망가는 아이도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자전거 타보겠다고 뛰어가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적극성이나 개방성, 그리고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한 능력, 이거는 어느 정도 타고나요. 타고나는데 어린 시절에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관계, 대표적인 게 엄마, 아빠, 그 다음에 형제 관계, 여기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극단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방임을 당했다든지 이랬으면 적절한 그 인간관계에서 받아야 될 걸 못 받았으니까 항상 의존 욕구와 인정 욕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사람들 못 믿을 거고, 항상 저 사람도 나를 버리고 갈 것 같고, 그거는 이제 2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을 듬뿍 받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면 나중에 나이 먹고서도 내가 조금만 잘하면 주변 사람들은 다 호의적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여유 있고 자존감 높게 생활할 가능성이 크죠. 자, 근데 이거는 사춘기 이전까지, 넉넉 잡아서 20살 전까지의 얘기고, 나이 먹고 나선 어린 시절은 다 다종다양한 삶을 살지만 나이 20 넘고 30 됐는데 아직도 어린 시절에 핑계를 댈 수는 없잖아요. 뭐 제일 좋은 건 따뜻한 어머니, 행복한 아빠, 돈 잘 벌어오는 부모님 밑에서 어려움 하나도 없이 행복하고 칭찬받으면서 살아온 게 제일 좋았겠죠. 저도
100% 그렇지는 않게 사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다 좀 아쉬운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핑계를 20 넘어 30 넘어 언제까지 핑계를 댈 건데요. 사춘기 이후에 철이 든 이후의 나의 삶은 100% 우리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나한테 그 영향을 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린 시절에 같은 생활을 보낸 형제들, 나를 때렸던 형, 나한테 사랑을 들준 엄마들은 있겠죠. 그분들 아직도 있어서 그분들 보면 깝깝하겠지. 근데 그건 그분들의 인생이에요. 지금부터의 인생은 각자 내가 챙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래야 내 인생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고 또 내가 꾸려나가는 내 가족들의 삶이 있잖아요.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의 인생은 또 내가 생각한 것만큼 따뜻하고 조금 더 행복하게 그 친구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감탄해주고 이쁘다, 잘한다, 착하다 얘기해주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결심하기 나름이니까요. 철이 들고 난 이후의 인간관계와 심리는 내가 결심하기 나름이에요.